혼자 있는데 갑자기 등 뒤로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아무도 없는 방인데 목덜미가 서늘해지고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 그 감각. 이게 단순한 착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전생의 5가지 신호 중 하나거든요.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묘한 감각들의 정체를 마침내 알게 되실 겁니다. 사주 명리학과 전생론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한 번의 생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윤회, 즉 다시 태어남의 개념은 동양 철학의 핵심 중 하나죠. 불교에서는 업, 즉 카르마라고 부릅니다.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현생의 그림자처럼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개념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이 개념은 낯설지 않습니다. 최면 치료사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는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전생 기억을 연구했어요. 그의 연구는 전 세계 의학계와 심리학계에 큰 방향을 일으켰죠. 전생이 단순한 미신이 아닐 수 있다는 증거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생의 기억은 어떤 방식으로 현생에 침범할까요? 오늘은 그 5가지 신호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싶은 게 있다면 잘 기억해 두세요. 그게 우연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처음 가는 곳인데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여행을 가거나 처음 방문하는 장소에서 이상하게 낯설지 않은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생전 처음 온 곳인데 저 모퉁이를 돌면 무언가 있겠다 싶더니 실제로 그게 있더라는 경험이요. 이걸 데자뷰라고 부릅니다. 프랑스어로 이미 본 것이라는 뜻이죠. 심리학에서는 기억 오류로 설명하려 하지만 사주 명리학과 전생론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 장소가 전생에 살았던 곳이거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곳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특히 의미심장한 건 특정 나라나 문화에 유독 끌릴 때입니다.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떤 나라의 음식이 너무 편하다든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의 풍경이 꿈에 자주 나온다든지 하는 경험이요. 이런 경우가 바로 전생과의 연결고리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상도에 사는 한 어르신이 젊었을 때부터 일본 전통 복장과 음식에 유독 이끌렸다고 합니다. 특별히 배운 것도 없는데 일본 역사 속 특정 시대를 공부하면 모든 게 이미 아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죠. 사주를 보니 전생과 연관된 흔적이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볼 여지는 충분하죠. 두 번째 신호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극도로 무서운 것이 있으신가요? 물에 빠진 경험도 없는데 물이 너무 무섭다든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상하게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든다든지 이런 공포증이 바로 전생의 상처일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이를 전생의 충격적인 죽음 방식이 현생에 각인된 것으로 봅니다. 전생에 물에 빠져 생을 마감했다면 현생에서도 물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생을 넘어 이어진다고 합니다. 영혼이 충격적인 기억을 안고 다음 생으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생에서 전혀 경험하지 않은 공포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특정 공포가 있었다면 더욱 생각해 볼 만합니다. 어른들에게 학습된 공포가 아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공포. 이건 전생의 흔적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생 연구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치료하기도 어렵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치료로는 잘 낫지 않는 공포증이 있거든요. 최면 치료를 통해 전생의 사건을 직면했을 때 비로소 공포가 사라지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생의 존재를 시사하는 증거 중 하나로 이야기되죠. 세 번째 신호. 처음 만난 사람인데 오래 알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오래 알던 사람 같은 느낌이 든 적 있으신가요? 반대로 처음 보는 순간부터 이유 없이 강한 거부감이 드는 사람도 있죠. 이게 전생 인연의 흔적이랍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를 인연의 업으로 설명합니다. 전생에 깊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과는 현생에서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만나는 순간 영혼이 기억하는 거라는 거죠. 긍정적인 인연도 있고 부정적인 인연도 있습니다. 전생에 좋은 관계였다면 현생에서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죠.
반대로 전생에 원한이 있는 관계라면 처음 보는 순간부터 묘하게 불편하고 자꾸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소울메이트라는 개념도 여기서 나옵니다. 단순히 낭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함께 인연을 맺어온 영혼들이여. 이들은 현생에서도 서로를 알아보게 되어 있다고 하죠. 반대로 카르마 관계도 있습니다. 전생에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현생에서도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는 자꾸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게 반복될 때는 전생의 업을 풀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보면 이런 인연들이 명시간에 나타납니다. 인성이나 관성의 흐름 혹은 대운이나 세운의 흐름에서 이런 인연의 출현을 예측하기도 하죠. 네 번째 신호입니다. 특별히 배운 적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재능이에요. 어릴 때부터 특별히 배우지 않았는데도 어떤 분야에 놀라운 재능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아노를 처음 배우는데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든지, 그림을 처음 그렸는데 비율이나 구도가 이상하게 맞는다든지, 이게 바로 전생의 갈고 닦은 기술이 현생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4살에 피아노를 연주하고 6살에 작곡을 했습니다. 배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전생 연구자들은 이를 전생에서 완성한 기술의 잔재라고 해석합니다. 신동이라 불리는 아이들 중에는 전생의 기술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악기, 언어, 수학, 예술 분야에서 특별한 교육 없이도 놀라운 능력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년에 갑자기 시작한 취미에서 놀라운 재능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생의 기억이 어떤 계기로 깨어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이를 선천적 재능으로 읽습니다. 명식에서 특정 오행이나 십성이 강하게 나타날 때 그 분야에서 타고난 능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흔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느낌입니다.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 이 주제로 오늘 영상을 시작했죠? 이 느낌이 전생의 기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감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전생에 나와 인연이 있는 영혼들의 존재를 감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전생의 나 자신이 현재의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전통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왔습니다. 한국의 전통 무속신앙에서는 조상신이나 수호신이 우리를 지켜본다고 했습니다. 이 수호신 중에는 전생의 나 자신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죠.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소망이나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 현생의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 특히 강하게 드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그리고 해질 무렵이죠. 동양에서는 이 시간대를 귀문이 열리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얇아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자주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생 연구자들은 이런 감각이 오히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직관이 뛰어나고 감수성이 높은 분들이요. 잠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생의 기억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3살에서 7살 사이예요. 이 나이대 어린아이들이 전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수천 건이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교의 이언 스티븐슨 박사는 평생 3,000개가 넘는 아이들의 전생 기억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아이들이 전생의 이름, 가족, 죽음의 방식까지 정확히 기억하는 사례들을 철저히 검증했죠. 모두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들이었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예전에 다른 집에서 살았어. 엄마도 달랐고 거기서 아팠어. 이런 말을 하는 어린 아이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조사해보면 실제 존재했던 사람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전생에 자신이 살았다는 집을 찾아가 내부 구조를 정확히 묘사한 사례가 있었죠. 당연히 처음 가는 곳이었는데 말입니다. 사주와 전생의 연결고리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사주 명리학에서는 생년월일시를 통해 사람의 운명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왜 사람마다 다를까요? 왜 어떤 사람은 좋은 사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주로 태어날까요? 전통 명리학에서는 이를 전생의 업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전생에서 선행을 많이 쌓으면 현생에서 좋은 사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쁜 업을 많이 쌓으면 현생에서 어려운 환경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 개념이 바로 카르마죠. 흥미로운 건 사주를 볼 때 전생의 흔적을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명식에서 특정 신살이 보일 때 전생과의 연결을 시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문관살이 있으면 영적인 세계와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오늘 이야기한 경험들을 더 자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전생 기억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단순한 흥미나 신비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생의 기억과 업을 이해하면 현생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끊을 수 있거든요. 왜 나는 항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 왜 나는 항상 비슷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걸까? 이런 질문들의 답이 전생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동양 철학에서는 업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합니다. 선행, 기도, 참회, 수행이 대표작이죠. 이런 것들이 전생의 업을 현생에서 풀어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현생에서 이유 없이 힘든 일이 반복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내가 해결해야 할 업의 흔적은 아닐까 하고요.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삶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5가지 신호를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처음 가는 곳인데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 둘째, 이유를 알 수 없는 특정 공포. 셋째, 처음 만났는데 너무 익숙하거나 이유 없이 불편한 사람. 넷째, 배우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재능. 그리고 다섯째,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입니다. 이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전생과의 연결고리가 비교적 강한 편입니다. 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런 감수성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능력이 될 수 있거든요. 전생의 기억은 현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의 안내자가 됩니다. 반복되는 실수를 피하게 해주고 중요한 인연을 알아보게 해주고 타고난 재능을 발견하게 해주죠. 한국 전통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무당이나 점술가들은 사주를 보면서 이 사람의 전생을 읽기도 했죠. 현대에는 전생 퇴행 치료라는 형태로 서양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생을 믿든 믿지 않든 오늘 이야기한 신호들은 분명 우리가 한 번쯤 경험해 본 것들입니다. 데자뷰, 설명 못할 공포, 처음 보는 사람인데 느끼는 강한 감정. 이것들을 그냥 우연으로 지나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혹시 이 안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면 어떨까요?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비롭고 깊습니다. 이 넓은 우주에서 지금 이 순간 여기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 안에 전생의 흔적이 담겨 있다면 그건 정말 경이로운 일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주, 전생, 그리고 운명에 관한 더 깊은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